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강사 심찬호입니다. 촬영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6월, 9월 모의평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아니고요. 대비는 이미 수업 때 졸라게 했고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시험 당일의 행동 강령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신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좀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건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건 사실 아닌데 저희 수강생들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지침이에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당일날 여러분들이 운신을 해주셔야 이후에 해설 강의를 할 때 저하고 좀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분들도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제 필요하신 것들만 찍먹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꾸 댓글에다가 이진호 폼 미쳤다 이런 거 자꾸 달지 마시고요. 필요한 것만 이제 챙겨서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는 이제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수능 시험 30년이 된 해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보니까 30살이 된 수능 이대로 괜찮은가 또 이제 막 여론에 또 문매를 맞고 있던데 지금 수능 시험은요, 그래도 이제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공정성이 꽤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시험은 94학년도, 이제 학년도가 그렇고 연도로 치면 이제 93년에 시행된 시험입니다. 그때는 1차, 2차 두 번의 시험이 있었고요. 그 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신, 국립교육평가원, 박도순 교수가 이제 주도하는 그런 집단이었죠. 여기에서 이제 7번의 실험 평가를 보고 이제 기존의 학력고사에서 사고력을 측정하는 수능 시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매년 수능이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도박성이란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이제 그런 성격이 있었죠. 특히 그 당시에는 수험생들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1년에 한 번만 치르는 시험만 가지고서는 뭔가 좀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출제자들 또 어떤 문제를 내야 될 것인지, 또 한 번에 뭔가 인생이 결정, 물론 수능 시험 하나로 인생이 결정되겠습니까만은 그 당시엔 그런 인식이 좀 팽배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리 우리가 이런 문제를 출제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프리뷰 성격의 시험을 내게 됐고요. 그게 2003학년도 9월 평가원, 6월이 아니고요. 9월 평가원에서 한번 먼저 시범을 보이고 이후로 6월, 9월 두 번의 시험이 실시됩니다. 요거는 교육청 시험과 다르게 전국연합 학력평가 있잖아요. 그 시험과 다르게 이제 주된 출제 집단은 교수 집단이고요. 교수님들, 검토진들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6월, 9월 평가원에 들어가셨던 교수님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수능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6월, 9월에서 보여준 방향성, 문제의 형태, 지문의 소재, 사용되고 있는 어휘 등등이 그의 수능에 그대로 직결되는, 똑같이 내진 않아요. 근데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9월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월 평가원은 엄청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평가원에서 이제 수능 시험이 실시된 지 20년이 되던 해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20년사라는 내부 자료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읽어보면 관련해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실제로 평가원 시험에서 이제 제대로 된 뭔가 이제 훈련이 되지 않았거나 출제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이들의 수준을 예측하지 못해서 문제가 됐던 해들이 꽤 있잖아요. 이제 맨 처음에 수능 오류가 터졌던 2004학년도 수능, 그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백석의 고향,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의원의 매개 역할, 이제 그게 보기에 그 비밀의 방, 그죠? 거기 나왔던 내용과 이제 실, 뭐 문, 뭐 이런 단어들 매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의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데서 오류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김춘수의 내가 만난 이중섭,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나요? 서정주의 외할머니 집 뒤한 텐마로 나왔었네요. 그때 이제 오류가 한번 생기고 나서 평가원이 한번 정신 차렸죠. 그때는 이의제기도 받지 않던 때인데 이제 그 모 대학, 제가 이름 밝힐 수 없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이제
따님의 문항 오답으로 인해서 이제 불거졌던 그런 수능 처음 최초의 이제 오류 사태였는데 그 이후에 평가원에서 7차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꽤 많은 변화들을 시도했습니다. 6월, 9월 평가원 시험을 당연히 본 거고 교육 과정이 넘어갈 때 새롭게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뭐 이름이 좀 여러 개예요. 예시문항, 그러니까 예비 시행, 예시문항 뭐 하여튼 예비 시행을 실시했었죠. 그 전엔 예비 평가라고도 불렀는데 2005학년도부터 7차 교육 과정이었으니까 12월 달에 예비 평가를 봤었고 이후 AB형으로 쪼개졌던 14학년도 대비 5월 예비 시행 또 봤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적용받으시는 15개정 교육 과정에 들어올 때 그때 코로나 기간이긴 했습니다만 5월 달에 예시 문항을 출제해서 평가원이 최대한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출제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올려드렸죠. 그 평가원에서 지금 매년 시행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올해 수능은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학습 방법 안내서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생겼던 19학년도 수능 그때 문제 되게 어렵다고 말 많았잖아요. 그때도 19학년도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출제 근거도 공개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사실상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투명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평가원 직원도 아니라서 뭐 구구절절 많은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평가원에서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그 메시지는 당연히 제가 읽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무지성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능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출제될 6월 9월 모의 평가를 통해서 평가원이 올해 수능에서 보여줄 방향성을 정확하다는 표현 좀 그런가요? 하여튼 최대한 예측을 해보려고 노력하셔야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 시험 당일날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6월 모의 평가는 제가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험, 그러니까 6월 달에 보는 평가원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의미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뭔 얘기냐면 대개 이제 7, 8월 달 9월 평가원과 6월 평가원 사이 7, 8월 달에 학생들이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기출 문제는 이미 너무 많이 봐서 답을 다 아는데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들을 가지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언론에서는 계속 약점을 분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약점이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6월 모의 평가 때 1월부터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 또 원칙을 직접 적용하면서 평가원 시험이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것과 똑같구나. 내가 배운 대로 나오는구나. 모르는 건 없고 훈련만 더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얻는 시험이어야 돼요. 강사가 백날 이야기해줘도 학생이 직접 깨닫지 못하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6월 모의 평가 때는 점수에 관계없이 제가 농담으로 뭔 얘기까지 했었냐면 재종반에서도 쓰지 않는 성적이다. 그러니까 6월 모의 평가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야 돼. 시험장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들도 직접 체킹을 해보고 내가 학습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꽂혀 들어가는지를 확인해보는 시험. 그래서 6월 모의 평가는 확신을 얻는 시험이다. 그럼 9월 모의 평가는 어떤 의미예요? 이젠 진짜 모르는 게 없잖아요. 여름방학 동안 약점들을 보완했고요. 그동안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 평가는 이제 방향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그때는 어떤 거예요? 디테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이제 1등급은 받지만 100점까지 올라가기 힘든 과정 그 사이에 나에게 진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요거를 확인하는 용도로서 9월 평가원을 쓰셔야 돼요. 원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고. 1등급은 나와요. 감이 좋은 친구들 특히나. 근데 100점까지 올라가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강사니까 100점이야. 예. 강사도 100점 맞는 거 쉽지 않거든요. 컨디션, 훈련량, 그 당시에 독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눈을 닦아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시험장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9월 모의 평가는 실제 수능처럼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수능까지 이제 근 2달 남았잖아요.
그때부터 학생들이 만약에 점수가 생각보다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의지를 잃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불안하다고 상담 무지하게 많이 해요.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웬만해서는 이제 내가 진짜 이제 공부를 꽤 열심히 해 오셨다면 1월부터 9월까지 진짜 빡세게 하면 웬만한 수험생들은 거의 다 기술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을 이제 뭐 공부를 대충 하려고 해도 어째 뭐 떠밀려 가지고 9월 달에는 완성이 된다면 이제부터 네가 가져야 되는 건 공부에 대한 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아서 하게 돼 있어. 의지는 이 용기를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그 용기를 바탕으로 수능까지 깨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 용기가 9월 달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지에서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6월 모의 평가에서 확신을 얻었죠. 그 확신이 더 커져서 이제는 내가 시험장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림이 딱 그려져. 이제 네가 직접 가서 깨주면 되는 거야. 그 용기를 9월 달에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아마 고3들이 대부분 그렇겠죠. 뭐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겠습니다만 9월 평가원 보고 나서 이제 수시를 어디로 지를 것인가 이제 방향성 확보하는 그런 용도로도 쓸 거고요. 교수님들도 이제 물론 고등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11월 달에 학업 성취도 평가를 봐서 애들의 이제 상태를 확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6월, 9월 평가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체킹하고 어떻게 문제를 낼 것이다 조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6월, 9월을 통해서 수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말이 구구절절 말았는데 핵심은 6월, 9월 평가원 졸라게 중요하다. 이미 지금 6월 평가원은 출제가 다 끝났을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서를 드릴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6월, 9월 모의평가를 보기 전에는 뭘 할까요? 오전 7시, 그러니까 당일날입니다. 오전 7시까지 등교 내지는 등원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 시험날, 그러니까 수능 날에도 등교, 등원, 그러니까 등교죠. 그때는 등교죠. 등원하면 안 되지, 그지? 등교를 좀 빨리 하셔야 돼요. 가서 이제 딱 책상에 앉아, 그러니까 책상에 의자에 앉아 보고 좀 높다 낮다 확인 또 해봐야 되고 그럼 옆에 있는 친구랑 의자 바꿔 뭔 소리 하는 건데? 이제 뭔가 지 나름대로 절차를 좀 밟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가서 교실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써놨죠. 아침 식사를 가급적이면 먹고 응시를 합시다. 그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이게 수능 이제 치러 가는 애들한테 뭐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고 뭐 이런 막 구태의연한 얘기 안 하고 싶어요. 뭐 준비물은 뭐고? 그냥 머리만 들고 가면 되지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구태의연한 이야기들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왜 이야기는 꼭 하냐면 아침 식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야 머리가 돌아간다고. 거의 대부분 아침 안 드시죠. 귀찮으니까. 근데 그렇게 습관 들여버리면 시험장 갔을 때 에너지가 잘 안 납니다. 아시죠? 그래서 진짜 내가 막 선천적으로 막 아침을 먹으면 좀 장에 문제가 생겨서 막 인생 힘들어진다. 그런 경우를 빼고는 아침 식사를 가급적이면 먹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7시에 딱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근 평가원 문제. 예를 들어 6월 모의평가면 작년 수능, 9월 모의평가면 바로 얼마 전에 봤던 6월 모의평가, 수능날이면 6월, 9월 모의평가를 들고 가서 요새 뭐 애들 예열 지문이다 이런 말 쓰는데 뭐 그런 말 됐고요. 이제 최근 평가원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평가원의 노선에 빨리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갔으면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독서니까. 왜냐면 글 읽기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독서를 제 기준이면 한 7시 40분 정도? 그때까지 이제 독서를 보시면서 눈을 좀 씻어내시고요. 잠도 좀 깨야 되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문학을 보시고 근데 이게 작품을 보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러지 마. EBS를 연계가 될 거니까 EBS 작품을 지금 뭐 미진하지만 지금이라도 읽어서 적중을 한번 노려보자.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양성의 세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할까요? 그냥 이제 평가원 문제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읽고 준비하세요가 아니라 원칙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 소위 예열 지문이라는 것을 두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무조건 선택 과목을 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6월, 9월 평가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정답을 그 비어 있는 시험지를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찍어보는 연습.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잖아.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언어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줄이는 용도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 임박했을 때 선택 과목 새 거 끝내서 바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원칙을 떠올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훈련했던 그 방식들을 그대로 이제 적용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좀 다져 주십시오. 자, 이제 시험지가 배포가 될 겁니다. 대기 시간에 이제 파분 검사를 하라고 얘기를 할 텐데, 자, 파분 검사 하세요라고 하면 파분 검사를 하지 마시고요. 파분 검사 해야지. 근데 뭐 제가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게 막 시험지가 있는데 막 안 봐? 이게 아니고요. 파분 검사 시간에 파분 검사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지? 지금까지 30년 동안 수능이 실시되면서 예를 들어 파본, 그러니까 이제 인쇄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조건 하나가 지워져서 씨바 틀렸다. 이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시험지를 피세요. 피면서 쭉 넘겨보실 거 아니야. 이러지 마. 무슨 독서 제재 나왔나? 어머 EBS네. 뭐 이제 또는 뭐 윤동주 나왔어.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문제풀이 순서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선생님 뭐 순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독서 먼저 풀어야 돼요? 문학 먼저 풀어야 돼요? 아니면 선택 과목 먼저 풀어야 돼요? 님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80분 안에 다 푸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선택 과목 문학 독서 순으로 풀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자신 있는 것부터 풀긴 해요. 아니 그게 맞잖아. 제일 자신 있는 것부터 풀어야지.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면 전 이렇게 합니다. 선택 과목 풉니다. 독서론 풉니다. 독서 3개 중에 독서론 빼고 3개 중에 2개를 먼저 풉니다. 여기서 말하는 2개는 가장 지랄 맞을 것 같은 지문 하나를 뺀 나머지 2개입니다. 선생님 가장 지랄 맞을 것 같은 지문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시험장 가서 딱 펼쳐 보시면 모두가 알게 됩니다. 씨발 큰일 났는데 하고 고개를 딱 보세요. 들어보면 그 당신의 경쟁자도 그 페이지를 보면서 침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뭐 말인지 알지? 그래서 한 지문 뺀 나머지를 풀고 독서 했으니까 머리가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고전 소설을 풀러 갑니다. 왜? 저의 경우엔 그렇다고요. 머리 쓸 필요가 없잖아요. 고전 시가 풀고 현대 소설, 현대 시, 마지막에 독서 한 지문. 전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뭐든 상관없어요. 파본 검사 하시면서 뭐 한다? 아 요게 나왔네. 순서를 요렇게 가고 요렇게 계산해.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가능하지 그지? 그리고 뭐 덮지 말고 다시 역으로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순서 계산. 그리고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저는 뭘 하냐면 독서 지문을 읽거나 문법 문제를 풉니다. 문법 문제 지문형으로 된 거 말고 단독 문제로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지? 이거를 대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는 연필 들고 풀고 있으면 좀 센스가 있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라면 그럼 이제 감독관이 학생 저 덮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그때까지 덮고 있으라고. 저희 때는 그 표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페이지가 이제 2점짜리 3개, 3점짜리 하나 이렇게 4개가 배치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뭐 지수로 행렬, 뭐 수열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표지가 없으니까 눈 감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눈은 감지. 근데 그 눈 감으면 미친놈이지. 뭐 하는 거야? 뭔지 알지? 눈은 감고 있지만 감지 않았다. 그래서 뭐 하는 건데? 자 그땐 종도 안 쳐서 시작하세요 하는 순간 바로 타닥 넘어가는 게 이제 그 당시 문화였는데 지금은 이제 표지 때문에 잘 안 보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겠다.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다 검사하고 덮으세요. 덮고 나서 제가 이제 요거는 되게 모든 수험생들한테 권장하는 바인데요. 덮고 나서 이제 한 1, 2분 뭐 길면 3분 이렇게 남을 겁니다. 8시 37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갈까요? 어떤 분들은 신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엄마 아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딱 경건하게 이거는 정제해. 자 시킨 대로 하세요. 시험지에다가 손을 얹고 얘기해. 시험지한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고. 근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사랑한다라고 외치라는 게 아니라 속으로 하란 얘기야. 사랑한다. 잘 부탁한다 진짜. 나 올해 대학 가야 돼 이 새끼야. 재수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난 정직하게 결과 받겠다. 근데 난 정말 열심히 했다. 딱 전달해 주란 말이야. 그럼 시험지가 뭐 하는 건데? 다 너를 이렇게 볼 거 아니야. 왜냐면 지금 여기는 시험지와 나만이 존재하는 정말 그 태초의 고요함 속에서 시험지와 나와의 어떤 그 대화, 뭔지 알지?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의 그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첫 대화인 거 아니야? 시험지가 뭐 하는 시험지가? 얘도 지금 하루 종일 박스에 처박혀 있다가 이제 너를 나왔는데 너를 처음으로 만난 거잖아요. 뭔데요? 딱 전 시험지가 이 새끼 개념이 좀 있는 새끼구만. 그럼 시험지도 어때요? 네가 표지를 넘길 때 촥 가슴을 열어준다고. 뭔 말인지 알아? 근데 막 여기다 대고 씨발 뭐 아유 재수해야지 뭐 시대 갈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험지 뭐 하는 거야? 네가 표지를 열어뒀대. 장막을 이렇게 치는 거지. 아예 안 보여줘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고 이제 책상도 이렇게 잘 부탁한다. 진짜 올해 한번 가보자 하고 표지 넘길 때도 이게 천박하게 막 드르륵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또 연필을 막 지문에 손댈 때 막 이게 아니고요. 뭔 말인지 알지? 안 그러면 또 독서론 읽을 때 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계속 왔다 갔다 거린다잉. 그렇게 해서 딱 푸시잖아요. 자, 잘 보세요. 이제부터 더 중요합니다. 자, 10시에 시험이 끝났죠. 이러지 맙시다. 그리고 시험 치기 전에 국어 안 하고 무슨 뭐 강사들의 막 탐구 개념서 이런 거 쳐보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되죠. 이씨, 뭐 하는 거지? 10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수학 시험 전까지 수능 날은 수학 문제 좀 푸는 게 맞겠죠. 뭐 알아서 하시는 건데 모의 평가 때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10시에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친구들하고 무슨 뭐 채점하고 뭐가 나왔니 저게 나왔니 특히 막 오르비에 들어오셔가지고 막 천병들 마냥 무슨 작품이 나왔고 무슨 작품이 나왔고 이렇게 또 입방정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시험이 딱 끝나면 일단 감독관한테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혹시 시험지 남는 게 있으면 2개만 더 주시겠어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럼 2개를 주시면 3개잖아요. 하나는 네가 시험장에서 푼 생짜 그대로의 시험지. 이건 그대로 두세요. 손대지 마시고. 두 번째는 둘 다 이제 비어있는 시험지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체 분석을 하는 용도의 시험지. 세 번째 시험지는 해설 강의용 시험지입니다. 만약에 감독관께서 시험지를 주지 않으신다면 프린트해서 하시면 되죠. 그런 이제 감독관이 안 주는데 어떡하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럼 끝나고 나서 뭐 하는 건데? 시험지를 딱 펼쳐 보시면서 풀었던 걸 전체적으로 보세요. 보면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었던 문장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풀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문제들을 표시하고 사고를 점검하셔야 돼. 여러분 아시잖아? 국어 영역의 맹점이 뭐냐면 되게 어려운 지문 같은데도 계속 보다 보면 쉽게 느껴져요.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양질의 지문, 그러니까 문제를 낯설어 했던 그 느낌은 8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가 유효예요. 시간 지나면 다 휘발돼. 그러니까 표지에든 뭐든 쓰세요. 근데 이런 거 쓰지 마. 뭐 무슨 몇 시 몇 분까지 뭐 문법을 뭐 언어를 풀었고 매체는 언제 끝났고 독서는 언제 풀었고 이건 몇 분 걸렸고 하죠. 지랄을 하지 마세요. 니마 최대한 빨리 푸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지문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최대한 빨리 푸는 거야. 선생님 언어와 매체는 몇 분 만에 통과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풀면 돼. 80분 안에만 다 풀면 된다고. 내 말 이해함?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뭐 어려웠던 문제 별표 치고 이러지만 말고 왜 문제가 생겼고 어디서 지금 내가 사고가 꼬였고 이런 것들을 다 빨리빨리 쓰고 형광펜으로 체크해도 그게 나중에 네가 시험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되게 도움이 될 거란 말이지. 그걸 원인을 찾아서 고쳐내는 것이 이제 네가 여름방학 때 해야 될 행위인데 수학 시험 전까지
이거를 앉아서 다 하시고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시고 준비했는데 화장실 가서 이러지 마. 막 볼일 보는데 막 야 뭐 그 뭐 몇 번에 몇 번이라며? 아, 맞아 나도 그렇게 했어. 헐 현타 오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요게 국어 시험 장에서 한 거고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집에 오셨죠? 자 내 말 잘 들으시게. 절대로 채점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학교에서는 이렇게 막 선생님께서 채점해서 내라고 하시는데 대충 써서 내세요. 절대로 채점하면 안 돼요. 입시의 절대 지조는 수학이긴 합니다만 국어도 그 못지않은 위상을 갖고 있잖아요. 시험 당일날만큼은 국어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거 휘발성이 되게 강한 과목이에요. 4시에 시험이 끝났다 칩시다. 그럼 끝나고 나서 뭐 하실 건데요? 끝나고 나서 무슨 친구들하고 뭐 오늘 좀 뭐 시험 끝났는데 뭐 맥주 한잔 해야지. N수생들 같은 경우 내지는 뭐 너무 피곤해 뭐 좀 자고 해야지. 게임 한 판 하고 해야지. 친구들하고 뭐 스터디 해야지. 막 아주 막 지랄을 떠. 제일 최악이 이제 막 무슨 뭐 온갖 온라인 사이트 들어가서 커뮤니티 가서 방구석 평가원장 마냥 무슨 또 평가를 하고 막 또 무슨 뭐 채점 서비스 이용하면서 강사들의 막 라이브 특강 들으면서 시험이 어려웠니 쉬웠니 막 니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험 봤다고 지금 유세 떠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채점하지 마. 그럼 이제 생짜 시험지 모르지 너. 답을 모르는 상태잖아. 그대로 이제 책상에 앉으세요. 피곤하시죠? 견뎌내셔야 돼. 여기서 지적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의지와 집중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딱 와서 뭐 하는 거야? 비어있는 두 번째 시험지. 시험장에서 푼 첫 번째 시험지는 아직 내 옆에 있어. 두 번째 시험지를 꺼내. 그래서 1번부터 45번까지 모든 지문, 모든 문제를 다 뚫는다. 그럼 이런 일이 있겠죠. 그죠? 1번부터 45번까지 뚫을 때 시험장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13번에 뭐 2번을 찍었는데 다시 푸니까 5번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해서 이유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정답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럼 네가 이제 1차적으로 1번부터 45번까지 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네 시험지를 엄마, 아빠 내지는 친구한테 드려서 틀린 거 있는지 물어봐. 틀린 거 있는지. 틀린 게 있대. 그러면 다시 하는 거야. 몇 번 틀렸어? 몇 개 틀렸어? 안 돼. 틀린 게 있다 없다만 이야기해. 틀린 게 있다? 그럼 1번부터 45번까지 전부 다 다시. 느껴져? 시간에 제약이 없지. 80분 안에 푸는 거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분석하는 중이니까. 근데도 틀리는 게 나온다니까. 근데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거기서 네가 느끼는 거야. 아, 이 시험은 괴랄한 문제들을 던져서 애들 조지는 시험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내서 진짜 내 피지컬을 측정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는 시험이야. 근데 또 질문한다고. 선생님, 엄마 아빠 주무십니다. 뭐 친구 없습니다. 저 뭐 누가 채점해 주시나요? 선생님 해주시나요? 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저희 그 수강생들이 지금 이제 막 채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저한테 막 DM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온라인에 공개하긴 좀 그렇고 만약에 현장에서 쓸 수 있다면 현장 수강생들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만약에 써보고 괜찮으면 나중에 상용화하겠습니다. 여튼 온전히 모든 지문 문제를 이게 안 되면 네가 부탁해. 모든 지문 문제를 스스로 직접 뚫어야 돼. 왜 채점 없이 해야 되냐면 내가 진짜 고민하던 문제야. 3번 5번 고민했어. 3번 찍었는데 정답이 5번이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아유 씨, 내가 5번일 줄 알았는데 씨. 네 사고가 있잖아. 정답을 확인하는 순간 그 선지에 맞춰서 딱 조각돼 버려.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정답을 모른 채 분석해야 돼. 그렇게 졸라게 분석하다 보면 한 새벽 4시 5시쯤 될 거야. 왜냐면 내가 그쯤 잘 거니까. 원래는 이제 그 현장 수강생들 데리고 그 줌 라이브로 해서 스터디 위드미를 제가 새벽까지 하려다가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번엔 넘어가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시면 6월 모의평가 본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날아가요. 여러분 우리 이 시험 아시잖아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험지를 똑같은 지문 똑같은 문제를 같이 푸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쳤던 내용들 갑자기 시험 봤는데 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돼 아 미안해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될까요? 그랬으면 제가 진작에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내용 그대로 꽂혀 들어갈 건데 뭘 원하는 거예요?
회의감이 막 찾아올 때 이렇게 한다고 국어 실력 오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시했던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국어 성적이 오를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어에 대한 실력, 국어에 대한 피지컬이 올라간다라는 걸 직접 제가 경험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채점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방에 공부방에 딱 박히셔가지고 계속 읽어보고 문제를 들여다보고 사고를 확인하세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죠? 졸려서 미칠 것 같아. 참아보세요. 뭐 견뎌봐. 지금 다음날 학교 가야 돼. 가서 자. 살아나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당일날 한번 이걸 직접 경험해보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평가원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이나 뭐 사설이나 이런 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평가원 시험은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공개적으로 하다가 올해는 다시 이제 촬영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는 다시 수업 시간 들어왔거든요. 해설 강의요. 평가원 시험 끝나고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현장 학생들은 시험지를 갖고 오셔야 될 것이고 저하고 이제 하여튼 뭐 10시간 가까이 선택 과목은 따로 영상으로 드릴 거니까 10시간 가까이 해설을 하면서 나 풀었어, 나 잘했어, 지금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고 적중쇼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거 어떻게 시험에 반영되는지 확인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시험을 딱 보실 때 6월하고 9월 달에 2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6월 달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을 가지시는 그런 시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9월 달에는 최종 점검이면서 동시에 용기를 얻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는데 6월 모의평가 때 목표가 4등급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맥락 모르시는 분들도 막 왈왈왈 지저댄다고 4등급을 받으라는 게 야 어떻게 심찬호 수업 들었는데 4등급밖에 안 나오냐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모의평가에 불과한데 11월을 보고 가라니까. 그 전에 교육청이 됐든 수능이 됐든 11월 달에 4등급 나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4등급이라는 것은 진짜 4등급 받아라 지금 이 소리가 아니고 내가 그 전에 받았던 4등급 똑같이 4등급을 받았다. 이것의 의미 차이는 뭐냐면 여태 4등급은 의미를 잘 모르는 4등급이에요. 왜 내가 4등급을 받았는지 몰라. 그냥 감으로 풀고 시험 끝나고 버렸기 때문에. 근데 6월 달의 점수는 이유를 아는 그런 4등급이어야겠습니다. 점수가 안 나왔다가 아니라 시험지를 딱 봤을 때 이제 모르는 건 없어 라는 게 딱 느껴지셔야 돼요. 이제 한 지문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대체로 3등급 아래 학생들은 한 지문씩 날리는데 처음부터 날리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풀었는데 한 지문을 날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독해력을 올려가시면 감상력을 올리시면 다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다만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한 지문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뭐야? 나머지 지문을 진짜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서 풀었다. 요걸 느끼는 게 핵심인 거야. 사람들은 한 지문 날렸냐?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조롱되고 너한테 이제 한 지문 날린 것에 대한 죄책감을 자꾸 각인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모의평가는 진짜 말 그대로 모의평가잖아요. 한 지문을 날렸다가 핵심이 아니라 나머지 지문을 진짜 내가 실력대로 풀었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게 되셔야 나중에 이제 여름방학 때 6월 평가원 같은 경우 치고 나서 여름방학 때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게 안 되고 대충 해서 점수가 나온 친구들 분명 본인의 실력대로 점수가 나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등급 나왔다고 어깨 힘주는 친구들이 여름방학 때 선생님 기출 너무 많이 봐서 답을 다 외웠어요. 이제 전 뭘 해야 될까요? 하면서 이제 막 사설 콘텐츠에 빠지기 시작하고 어설프게 또 리트 풀려고 덤비는 순간 이제 국어 영역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물론 최상위권 학생들, 극상위권 학생들은 해도 됩니다. 근데 어설프게 독해력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자꾸 그런 걸 흉내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의평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진단하시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게 없다라는 점입니다. 다 아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내 실력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엄마 아빠 내지는 친구 선생님
심지어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심찬우가 내가 이 점수 받은 걸 알면 심찬우가 내 얼굴 아는데 내가 이 점수 받은 거 알면 날 얼마나 족밥으로 취급하실까. 그런 생각 전혀 안 해요. 친구야, 내가 족밥이야.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해 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자꾸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시험을 대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날은 이제 현장 학생들은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도 보낼 것입니다만 제발 여러분들 스스로를 들여다보시고 길게 봅시다. 길게. 이게 수능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고. 길게 봅시다. 알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채점하지 마시고 생짜 그대로 딱 두고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처음 풀었을 때 그 시험지랑 지금 여러분의 시험지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껴보세요. 나중에 또 6월 평가원 끝나고 와서 애들 또 상담 졸라게 요청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마디 딱 하면은 거의 상담 안 하더라고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할 때 제가 해줄 이야기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불안감을 위로해드릴 생각 그닥 없거든요. 왜? 제가 늘 말하죠. 하이데거의 말처럼 불안하다는 것은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불안감조차도 네가 직접 깨고 나가야 돼요. 여기서 포기하고 내년에 한 번 더 하면 되겠지. 고3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재수할 때 그래도 제대로 해보자. 재수할 때 지금 이맘때 느꼈던 불안감 똑같이 찾아옵니다. 왜? 고3 때 극복하는 법을 연습하지 않았거든요. 답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저한테 와가지고 시험지 탁 던지면서 자 어떡할까요? 국어 어쩔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잘 읽으면 돼요. 잘 감상하면 되고요. 문제 잘 풀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특별한 요령이나 방법이 있었다면 대한민국 입시가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결국에는 네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내가 독해력이 부족하구나. 문제풀이 센스가 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국어 영역은 사설 콘텐츠 많이 풀면서 점수 올리는 그런 과목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누가 더 활자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냐, 누가 더 경험치가 크냐, 많냐,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국어 영역이 어떤 걸 너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촬영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평가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 수강생들 모두에게 건투를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탁드리는 것은 좀 진부한 얘기지만 모의평가는 모의평가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모의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누가 잘났니 못났니 그런 걸 평가하지 마시고 또 자책을 너무 하실 필요도 없고 물론 반성할 건 있으면 반성해야지. 그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수단으로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한테 따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찬우였습니다.